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번에 수능 전에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3시간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고, 그거 마지막 시간이면서 동시에 올해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인사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었죠. 근데 마지막이길 바라야죠. 뭐. 지금 또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는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남아있는 수업은 전부 다 학교에서 그냥 얼굴 보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일단은 마지막 수업이고, 그 마지막 수업이면서 또 이제 보니까 하필이면 오늘 딱 원래 바로 전에까지 구독자 숫자가 99명이었거든요 99명인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방송하고 나니까 어느샌가 지금 구독자가 지금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100명이 돼 있어요. 100명. 드디어 전체 듣는 사람 숫자가 200명인데 근데 그중에 어쨌거나 구독자 숫자가 100명이 됐다는 거는 꽤나 기뻐야 할 만한 일이죠. 전부 다 어쨌거나 EBS로 듣는데 굳이 유튜브에 찾아 들어와서 구독을 눌러줬단 말이잖아. 반틈 정도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독 눌러준 사람들 전부 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한 번 정도는 뭐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전부 다? 자, 이거 보시는 분들 EBS에서 다 보고 나서 바로 유튜브에서 굳이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요까지 했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됐어요. 그죠? 그게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암살이 되면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도 실패로 끝났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됐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단독 정부로 어떻게 이제 확정이 나게 됐는가, 우리는 왜 우리나라만 선거를 치르게 됐는가, 그 얘기를 조금만 하고 나머지 좀 잡다한 얘기 조금 더 하고 그렇게 빨리 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236페이지로 바로 이제 가보면 돼요. 236페이지. 자, 여기 보면 바로 제목에 나오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일단 재개는 됐어요. 자, 그 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 얘기는 다 기억이 나죠? 지난 시간에 했는 건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둘이 의견이 안 맞았어. 공동위원회를 열었는데 왜? 어떤 단체가 이 공동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두고 둘 사이의 의견이 너무 다른 거야. 왜? 각자 생각하는 정치적 방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기한 휴회됐는데, 이게 뭐 2차 때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자, 그래서 결국에 뭐 항상 2차 미소공동위원회 내용은 크게 안 다뤄요. 우리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였다. 그냥 여기서 끝이거든. 근데 요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미국하고 소련이 이거를 굳이 결론을 내야 할까? 당시에 이미 전 세계를 대표하는 어떤 기구가 한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어떤 거? 그렇지. 국제연합, UN이라고 하는 요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한국 문제를 UN으로 옮겨서 너희가 한번 요걸 좀 담당해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UN에서는 전체 이제 회의를 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 애들을. 자, 그래서 1947년 11월에 UN 총회가 한번 열려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느냐면은 그냥 뭐 제일 대표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거죠. 뭐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를 시행해서 정부를 수립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독을 하기 위해서 누가 가느냐? 유엔에서 만든 한국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견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되잖아. 그냥 인구 비례로 선거해서 그냥 정부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반대를 하냐면 저
위쪽에서 소련이 이걸 이제 반대합니다. 왜? 뭐 때문에? 인구 비례. 인구 비례라고 하는 저걸 넣으면은 남측이 유리할까? 북측이 유리할까? 우리가 유리해요. 선생님, 지금은 우리 남한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저기 북한 인구보다 훨씬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왜? 옛날에 그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종대왕 이야기할 때도 보면 위쪽에 저 위에 우리 뭐를 개척했다 그래요? 사군 육진 개척을 했다고 그랬죠. 사군 육진. 근데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디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냐면 뭐 삼인 정책이라고 어려운 말을 써. 삼남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삼남이라고 하는 거는 남부 지방에 있는 세 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개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경상도, 여기 세 개가 옛날부터 이미 인구가 많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구를 뭐 지금은 뭐 경기도 서울 이쪽이 많지만은 옛날에 여기는 이제 땅도 비옥하고 땅도 크고 이래서 여기 인구가 많이 모여 살았거든. 그래서 요 사람들을 저 위쪽으로 이주시키는 요런 작업을 했을 정도로 이미 인구가 많았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였지. 그럼 만약에 인구 비례로 총선거를 해버리면 당연히 어느 쪽이 유리해진다? 우리 남측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쪽이 훨씬 유리해진다라고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면 소련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애초에 38도선 이북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가 아주 그냥 안 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유엔에서도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총회에서 결론 내린 거 가지고 선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유엔 소총회, 조그만한 총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우리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이거. 어떡하죠? 선거가 다 안 되는데요?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면 되겠네요 라고 여기서 결론을 짓게 되죠. 즉 여기가 어디야? 우리 남한만의 선거를 결의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한 원칙에 따라서 선거가 실제로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에 이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한반도에서 이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게 됐지만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뭐 지금도 있잖아요, 실제로. 위에 저 북한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그 문제가 생겼고 뭐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전쟁까지 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남한만 그리고 혹은 북한만 정권이 따로따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냐면 김구 그리고 이제 김규식 이런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해보자. 어디 가서? 북한에 가서. 누구랑? 당시 북한에서 가장 권력을 강하게 갖고 있던 누구? 김일성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그리고 이제 한국민주당 이렇게 우리 남측에 있던 남한에 있던 제일 대표적인 우익 세력은 단독 선거에 따른 정부의 수립을 일단 환영을 했어요. 근데 좌익들 플러스 김구, 김규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우익 세력들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해졌죠, 이제? 어떻게? 기존의 좌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익 계열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요런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중도파 세력을 다 이제 규합을 해서 민족 자주 연맹 이런 거를 만들어서 뭐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뭐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김구 선생님도 통일 정부 수립 노선으로 일단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김구 선생 플러스 김규식 선생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걸 추진합니다. 한번 북한에 가서 진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터놓고. 그래서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지도자 협의회라고 하는 데서 실제로 이제 만나요. 가서 김일성을 포함해서 이제 북측을 갖다 이끌고 있던 그 지도자들이랑 요 우리 남측에서 대표로 간 분들이랑 다 같이 올라가서 모이게 됐는데, 요렇게 이제 올라갈 당시에 찍은 유명한 사진이 우리 책 저 위에 가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남북 협상을 위해 38도선을 넘는 김구 일행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죠. 아주 유명한 말도 이때 있어요. 뭐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북측으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견된 사진에 보면 당시 이제 김구 선생하고 김일성하고 같이 찍혀 있는 사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긴 있어요. 남북 지도자 협의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우리 남측에서만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북측에서도 이미 자기들만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그래서 속으로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마치 이제 남측에서 이분들을 모셔서 뭔가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처럼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조금 이 사건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냥 이용당했다. 가서 북한 정권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용만 당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자체를 미국이랑 소련은 거부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냉전으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미국, 소련이 뭐 이렇게 이걸 인정을 해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옆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남북한 지역 모두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화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런 통합 논의가 완전히 끝이 나버린 건 김구 선생님이 암살되면서 힘을 잃게 됐다는 거죠. 김구 선생님 암살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그 뭐 중학교 때나 아니면은 그냥 시사적으로나 많이 들어봐서 사실 알 겁니다. 아마. 근데 다들 알고 있는데 재밌는 게 명확하게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사실 잘 몰라. 왜? 누가 왜 죽였는지 사실상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추측만 다 하지. 자, 실제로 당시 포병 장교로 있던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이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지금 그 경교장이라고, 여러분 서울 가면 서대문 옛날에 있던 자리가 있는데 그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생님을 잠깐 만나러 왔다라고 해서 비서들이 보내줬지, 안으로 들여보내줬는데 들어가고 나서 한 2분 3분 있다가 갑자기 이제 총성이 4발이 들려서 올라가 보니까 이미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안두희 씨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가서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뭐가 터졌어요. 전쟁. 한국전쟁 터졌죠. 6.25. 그래서 이 사람 옛날에 포병 장교였었기 때문에 그때 사실상 복권이 됩니다. 다시 군대로 돌아갔고, 그 전쟁 끝난 다음에는 사업체를 갖다가 운영을 하다가 뭐 이렇게 살았어요. 대충. 근데 자,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왜 죽였느냐, 김구 선생님을. 여기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배후가 누구냐.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의 단독 범행이라고 해서 끝이 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재조사가 실제로 들어갔고 그 진실을 알아내려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거를 실패했어요. 그게 아주 막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이제 김구 선생님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당시 사람들한테 워낙 강력하게 박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공공의 적이 돼요. 지금 여러분만한 나이대의 고등학생들, 당시에
고등학생들 수십 명이 몰려가서 저 사람이 이제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당시 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랑 집이랑 이런 거 다 불에 태워버리기도 하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가면서 저 사람으로부터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고 숨어 있어도 찾아가서 두드려 패고 말해라 그러면서, 어디 또 숨어 있으면 귀신같이 찾아가서 또 두드려 패고, 길거리에서 두드려 패고, 집에서 두드려 패고, 심한 경우에는 뭐 칼로 목도 찌르고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 사람이 말을 안 해요. 또 이제 나중에 말년돼서는 뭐 반강제로 그 김구 선생님 묘소에 가서 참배를, 뭐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참배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80살인가 그때에 돼서 이제 버스 운전 기사 아저씨 한 분이 이제 부리를 못 찾는 분이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몽둥이를 한 개 가지고 왔죠. 몽둥이에다 이름이 이제 정의봉, 정의를 실현시키는 봉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당시 집에 있던 안두희 씨를 그걸로 이제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사실 진실은 잘 아무도 모르게 됐어요. 도대체 그때 왜 누가 시켜서 죽이게 됐는가? 그 버스 기사 아저씨 분은 이게 뭐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선처를 해줍니다. 아마 그때 제 생각으로는 2년인가 다 안 채우고 아마 나오셨을 거야. 살인 사건 치고는 상당히 가볍죠. 그래서 국민적으로도 다들 그때 거기에 대해서 뭐 심적으로는 전부 다 나는 못 죽였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죽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때. 자, 그래서 지금도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추측은 막 여러 가지예요. 뭐 내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일단 완전 갈라서 버렸던, 다음 전에 의견이 바뀌었으니까 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라는 설도 있고, 설입니다 설. 확실하진 않아. 그리고 이제 당시 군인들 중에서 이제 김구하고 라인이 달랐던 요 사람들이 했던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설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미국이란 설도 있고, 뭐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확실한 건 몰라. 나중에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추가적인 자료가 발생이 되거나 그러면은 뭐 알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범위 마지막이죠. 우리 역사에서 조금 많이 어두운 사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뭐 이래요. 자, 1947년에 아직 우리 정부는 수립이 되기 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자체는 48년도에 일단 수립됐죠. 임시정부 말고 정부. 자, 그래서 이제 47년 3.1절 기념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 제주도, 지금 제주시 근처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 애가 한 명 그 지나가던 기마 경찰일 거야 아마, 말에 이렇게 좀 치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진압이 들어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좀 죽습니다. 여기도 책에 보면 나와 있지만 뭐 6명이 희생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민들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자, 그래서 총 파업이 당시에 이제 전개가 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왜 여러분들 그렇잖아. 파업은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 노동자들의 뭐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경찰하고 서북청년회라고 불리는 사람들, 자, 서북청년회는 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북지방, 특히 저쪽에 이제 평안도하고 이쪽 지방 있죠. 그 이제 북한이 당시에 이제 지배를 하고 있던 그쪽 지역인데, 그쪽 출신들의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회야. 근데 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향을 누구 때문에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 공산당 때문에 뺏겼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반공주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이제 제주도민들을 진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서북청년회가 봤을 때는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저런 파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로 봤거든? 이제 뭐 공산주의자다. 뭐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압을 하는데 그게 너무 심하게 진압을 하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더욱 이제 분노를 하게 됐고 결국에 1948년 4월 3일에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까지는 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남조선 노동당이 이게 원래 무슨 당이었어? 원래 조선 공산당이니까 요까지는 뭐 좌익 계열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뭐 이거는 사실 맞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진압을 하고 끝났으면 사실 그냥 아 뭐 좌익의 반란 사건을 그냥 진압을 했다 뭐 이렇게 하고 끝이 났을 건데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 군정은 당시에 군대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이 봉기를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주도를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한라산이 요래 가지고 있잖아. 한라산이 있고 그럼 사람들은 보통 다 어느 지역에 모여 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해안가 지방에 다 모여 살아요. 해안가 지방. 근데 해안가 지방에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뭐를 일으켜 아까 전에처럼 무장 봉기를 일으켰지. 근데 여기서 토벌 작전을 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이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나머지 섬의 특성상 바다로 갈 순 없잖아. 가운데 이제 한라산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바닷가에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이 중간지대에도 사람이 살잖아요. 적당하게 높은데 여기.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닷가에 있는 경찰들이랑 군인들 입장에서는 저 가운데 살고 있는 쟤네들도 분명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조사해보고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죽이는 거야. 뭐 얘네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밥을 준 것 같다. 그리고 또 산 저 위에 도망가 있는 또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야, 그 경찰하고 이 사람들 갔다 왔는데 니는 왜 아직까지 안 죽었어? 왜 살아 있어? 너 거기 뭐 우리 있는 거 다 본 거 아니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양쪽에 끼어서 서로 이렇게 막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전부 다 해안가로 다 내려가면은 여기서 문제가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또 군인하고 경찰들이 보기에 너 거기 있다가 왜 이쪽으로 내려왔어? 첩자 아니야? 죽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청년 한 명이 예를 들어서 공산당원이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 가족도 다 제주도에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어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 가서 그 아들내미 한 명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저 위에 갔다 이거야. 아 그러면 이 집안은 전부 다 뭐네? 공산주의자네. 그렇게 해서 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일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뭇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정부 수립 후에도 요게 계속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여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를 제주도로 일단 파견해서 무장 세력을 소탕을 하려고 했는데 여수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여수 그러면은 딱 느낌이 어때요? 그 다 노래 생각하잖아. 여수 밤바다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지금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여행지예요, 전부 다. 어디. 제주도 나왔지. 지금 여수 얘기 나오지. 그리고 순천 또 얘기 나올 거야. 전부 다 요즘엔 아주 유명한 관광지. 쌤 좀 모르겠는데요.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여기 정도는 전부 다 그래도 다 여행해줘야 되는 데야. 자, 근데 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근데 아픈 과거들을 다 갖고 있는 데입니다. 여수하고 순천 쪽에 이제 부대가 있었는데 이제 제주도로 가서 저 공산당을 토벌을 해라. 자, 요렇게 됐죠.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 군대 내에도 좌익 세력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무장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여수 순천 19 사건이라 부릅니다. 10월 19일에 발생해서.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약간 똑같아. 좌익 세력이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것 자체는 뭐 잘못을 했다 칩시다. 근데 이걸 또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이 근처에 살고 있는 마을을 또 뒤지는 거야. 군대가 가서 야, 너 그 좌익 군인들 도와준 거 아니야? 아닌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건 네 아들내미 어디 갔어? 뭐 산속에 들어갔는데요. 찾아봐봐. 없네? 공산당이네. 이렇게 돼서 또 다 죽고. 또 반대로 또 도망가 있던 공산당원들은 또 마을로 내려오면은 이 사람들이 경찰 도와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죽이고. 이렇게 해서 또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더더욱이 하필이면 여수 순천에서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덩어리가 큰 산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산? 지리산이라고 산이 있거든. 심지어 그 깊은 산골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6.25 전쟁 터져서 그때 북한군이 내려올 때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그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요 제주 4.3 사건하고 여수 순천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진압군은 좌익 세력과 사건 참여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로 학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요 때만 하고 끝이 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왜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우리 뭐 48년 지금 요 때거든. 근데 2년 뒤인 1950년에 뭐가 터져요?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터지죠. 그러니까 불일시가 이렇게 좀 꺼져 들어가다가 전쟁이 터지는 순간 다시 이 사건들은 확 살아나는 거야.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자, 옛날에 너희 아들님이 죽었지. 너희 아들님이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처형당했어. 자, 근데 이제 전쟁이 터졌어. 우리 군대가 쭉 밀렸어. 큰일 났어. 근데 그럼 이제 그때 죽은 사람들 가족들 다시 한번 찾아봐. 그 사람들 전부 다 뭐일지도 몰라. 공산주의자일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은 전체 당시 제주도민을 한 28만 명 잡는데 저 책에 있죠. 한 3만 명 가량이 실제로 이때 죽어도 한 10%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주도가 보면 당시 뭐 학살됐던 곳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어디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그리고 뭐 유명한 관광지에도 가보면은 대부분 옛날에 뭐 학살됐던 장소로 쓰이고 그런 거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정방폭포 이런 거 있거든. 그 유명한 이유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좀 다 멋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물이 싹 오다가 바다로 막 바로 떨어지거든. 그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오 멋있다 그러는데 당시 제일 대표적인 처형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물이 바로 바다로 떨어지니까 위에서 그냥 사람 떨어뜨리면 시체를 처리할 필요가 없죠. 바닷물이 자동으로 쓸어가 주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제주도 가면 대부분 바닷가에 있는 예쁜 데만 찾아다닌다고 잘 못 보는데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되게 슬픈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유난히 그리고 동네마다 보면은 특히 조금 오래된 동네마다 보면은 제삿날이 동네 사람들마다 거의 다 똑같은 경우가 좀 많아요. 왜? 다 같은 날 학살당했거든.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까지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육지 사람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보이는 곳도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역사 보면은 그 옛날부터 좀 눈물 날 만한 역사 많아요. 뭐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고려시대 때만 해도 뭐 삼별초 이런 사람들 거기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는데 항쟁하는데 뭐 삼별초하고 그 몽골 애들하고만 싸우는 거 아니잖아. 거기 사람들 전부 다 동원돼서 성 쌓고 마지막에 싸울 때도 다 강제로 끌려가서 싸우다가 죽고 사실 자기는 뭐 삼별초 편도 아니고 몽골 편도 아니고 그냥 제주도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뭐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몽골한테 완전히 이제 넘어간 이후에 그쪽에다 몽골 애들이 말을 갖다가 기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거기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언제 우리가 이제 몽골로부터 다시 우리 힘을 되찾으려고 합니까? 고려의 유명한 왕 있잖아, 띵띵왕. 공민왕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오려고 그러죠. 그때도 보면은 여기랑 또 충돌이 생겨. 기존에 여기 살고 있던 몽골 사람들을
없애버리자 해서 군대가 오는데 그때도 제주도 사람들이 또 중간에 끼어서 많이 죽어요. 여기서 그럼 또 끝이 난 게 아니야. 또 언제는 또 조선시대가 되면은 섬나라라고 하는 특성, 섬이라고 하는 특성상 세금을 또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뺏기는데 이게 또 너무 가혹하니까 반란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 조선이 망하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제일 심했죠. 일본 사람들은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주 그냥 전해의 요새구만.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가면은 여러분들 바닷가에 있는 그 전해의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 군데 있잖아. 그런데 보면 밑에 이렇게 잠수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몰래 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안 동굴을 파놓거나, 아니면 이제 위쪽에 벙커 같은 걸 파놨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군 비행장을 지어놨다거나, 뭐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번은 혼자 제주도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혼자 제주도 갔는데 그때 주제를 철저하게 뭐로 잡았냐면은 다크한 여행이었어. 제주도에 그냥 아픈 기억들만 다 쑤시고 다니는 거지, 내 혼자. 그래서 그때 뭐 4.3 사건 관련된데,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애들이랑 관련된데, 몽골 애들이랑 관련된데, 이런 데만 이제 온통 찾아서 돌아다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살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이제 수많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이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살고 있는 동안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뭐 제 바람입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당연히 저도 그런 일 당하면 안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요까지 일단 해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다 끝이 났고요. 시험 범위가 요까지고, 시험 범위가 상당히 지금 많아 보이는데, 뭐 실제 많아요. 오케이, 많은데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요만한 내용을 이만큼 늘려서 서술을 쭉 해놓고 지금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큰 단어는 하나야. 현대사는 뭐 거의 우리 3시간 분량 요거밖에 없고, 일제강점기 내용을 그냥 거의 다 다루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일제강점기 전에 문화 조금, 뒤에 현대사 조금, 지금 이거니까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막 부담 가지지 말고, 정말 저는 좀 못하겠어요 싶은 사람들은 중간에 이제 본문이라도 충분히 조금 읽어보고 치면은, 선생님 지난번에 그래놓고 중간고사는 완전 망했는데 그때는 서술형이었고요. 지금은 객관식이니까 중간에 요거라도 한번 쭉 읽어보고 해보면은 점수가 그렇게 크게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현대사 부분은 여러분들 요 수능 끝나고 학교 가서 그때 하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치고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겨울 방학 때 그때 보고 이제 나머지 현대사를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뭐 온라인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뭐 저도 뭐 좋은 경험이었고, 여러분들한테는 뭐 좋은 경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좋은 경험은 아니죠 사실. 뭐 학교에서 전부 다 수업 듣고 그래야 되는데, 자, 요까지 어쨌거나 뭐 지금까지 철저하게 다 듣고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냥 눌러놓고 딴 거 뭐 게임하러 가고 그럴 거야 지금. 근데 요까지 들은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요까지 듣고 있는 사람 전부 다 기말고사 엄청나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좀 더 써야 되겠다. 수능까지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케이? 자, 화이팅 하고 나중에 수능 치고 학교에서 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